1학기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조금 무겁고 또 조금 진지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후 하단에 게시된 다른 동영상 링크도 수업 자료로 활용합니다.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OX 퀴즈 몇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원래 8월 둘째 주에는 항상 재원고등학교에서 소록도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원래 시간표대로라면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1차 교육이 시작될 그런 시점인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소록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소록도하고 관련된 교육을 항상 제가 계기교육 삼아서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특별한 계기교육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 계기교육의 주제는 소록도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한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록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센병? 이거 무슨 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한센병이라는 이름보다는 멸칭 혹은 비칭이라고 부르죠.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병은요 악성 피부병입니다. 왜 악성이라는 표현이 붙었느냐 하면은 한센병은요 자연적으로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 라고 해가지고 문둥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하늘이 내리는 질병이다 라는 뜻의 천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한센병과 한센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역사 기록과 미디어 매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세기를 다룬 영화로, 지금의 이스라엘 일대에 세워진 십자군 왕국인 예루살렘 왕국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은 보두행 4세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한센병을 무척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두행 4세는 용맹하고 어진 성품을 지닌 왕으로서 적장 살라딘도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센병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나머지 얼굴에 은으로 만든 가면을 항상 쓰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른 나이인 24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은 후 보두행 5세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1년 뒤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보두행 5세가 한센병 증상을 보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했고, 보두행 4세의 동생이자 보두행 5세의 어머니인 시빌라가 독살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영화는 한센병의 증상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한센병을 무서워하는지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양으로 가볼까요? 동양에서는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인 오타니 요시츠구가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타니 요시츠구는 얼굴을 수건으로 싸매고 다녔고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한간에는 요시츠구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만나기를 조금 꺼려했다는 몇 가지 야사가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청준 작가님의 소설인 당신들의 천국을 읽어볼만 합니다. 이 소설은 소록도의 한센인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각색을 해서 그려낸 책으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센병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센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지요. 한센병을 연구한 학자들은 한센병이 6세기쯤에 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이들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뼈에 한센병을 걸렸던 사람들은 흔적이 났는데요. 뭔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초로 발견이 된 게 6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가장 유력한 녀석은 아르마딜로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사람에게 한센병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1300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한센병은 공포의 질병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었는데 전기가 생겼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르마워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1873년에 한센병의 병원균을 발견하는 데서 성공을 했어요. 한센? 맞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이 병을 영어로 레프러시라고 부르는데 그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병이 한센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병이 드디어 치료가 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800년대, 19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치료 방법은 뭐였냐면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공기 좋은 곳, 휴양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그곳에서 격리 수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한센병은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전염이 되기는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전염이 될 확률이 극히 낮고요. 그 한센병에 취약한 유전자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옮기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연구가 거기까지 진척이 안 됐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을 수용소에 모아서 그 휴양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법과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소록도는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TVN에서 했었던 삼시세끼라는 이제 예능입니다. 이 삼시세끼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윤균상과 에릭이 같이 나왔던 삼시세끼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다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등량도라는 섬이었거든요. 촬영지는. 그런데 이 등량도가 소록도 옆이더라고요. 소록도라는 섬,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가 풍광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고기가 잘 잡히는 섬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좀 풍요로운 지역으로 옛날부터 이름이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격리시설용으로 적합하게 판단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소록도는 원래 지도를 보시면 전라남도 고흥이 어딘가 하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고흥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소록도라는 섬 모양을 잠깐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모양이 꼭 사슴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작은 사슴의 섬이라는 뜻의 소록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섬에 사슴들이 좀 살아요. 저는 못 봤어요. 저 안타깝게도. 근데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겨울에 한번 놀러 오세요. 소록도인데 사슴도 한번 보셔야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하단에 링크를 제가 지금 두 개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링크가 하나는 지식채널 2라고 아실 겁니다. 그 EBS에서 만든 채널에서 한센인들의 차별사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있어서 그 링크를 걸어 드리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만든 영상이 아주 퀄 좋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지식 채널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국립소록도병원의 영상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해서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의문은 아니에요. 의문은 아닌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018년에 소록도하고 관련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방송을 했어요. 사실 저희 우리 그 재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이 소록도 수업을 하기 전주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때 그 당시 수업을 들었던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소록도라는 섬이 왜 그렇게 상처와 치유라는 얘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재원고등학교가 왜 소록도에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소록도하고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소록도 봉사활동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소록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감하기예요. 공감하기. 다른 사람과의 아픔에 이렇게 좀 공감해 주는 건데,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거 아세요? 동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불쌍하다,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냥 혀를 차고 끝내는 건데, 공감은 제가 요즘 수업 때 많이 얘기했었던 그겁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공감인데, 한 번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런 거를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신약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악성 피부병 환자기는 합니다. 감안을 하시고, 이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손을 뻗어서 내밀어서 그 사람 몸에 직접 이렇게 대시면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율법에 보면 이 행동은 금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병이 발병을 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몸을 쓱 보고서 7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격리하세요. 라고 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알아서 자가 격리를 합니다. 7일간 격리를 하고 다시 나갔을 때 몸에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피부병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영적인 사회에서도 추방이 돼요. 즉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지경으로 이렇게 추방이 되고요. 더 심한 거,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눈만 내놓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한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 저리 가! 너 옮기잖아. 우리한테 더러운 병 옮기니까 저리 가! 막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이 장면들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1950년대 후반의 배너를 좀 보세요. 그게 진짜 잘 만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신체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불법, 이렇게 금기, 이렇게 취급이 됐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내셨던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픔을 공감해 준다는 의미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깨끗해진 다음에 했던 거, 너의 몸이 나아진 것을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이제 너도 공동체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을 봤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록도에 가보면 한센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냥 일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똑같으세요. 따뜻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갔으면 굉장히 손주처럼 많이 아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록도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지로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국립소록도병원 맞은편에 한센병 박물관이 생겼는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안에 있는 자치위원회 소속 어르신들이 여기는 한센인들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라고 막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록도를 가고 싶으시다면 국립소록도병원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중에 대학 가서 면허 생기면 차 끌고 그 소록대교 통과해서 소록도 병원,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한센병 박물관까지는 가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시면서 한 시간, 2시간이면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소록도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언젠가는 한번 꼭 가서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센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들은 더 이상 지지 뭐 이렇게 하면서 뒤로 이렇게 피하거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한센병은요 약이 잘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약 2알, 3알만 뭐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이 손발이 이렇게 막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문드러진다는 표현을 그냥 쓸게요. 그렇게 되면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일찍 발견이 되면 손발이 멀쩡하고 외견성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두려운 병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편견이 일단은 그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국내에는 더 이상 한센인 환자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분들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센병에 여러분들이 감염될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약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너무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한센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일들이 현재 진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시면서 그분들과 공감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자세한 것들은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것,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을 2글자로 공감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학기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정으로 보면은 다음에는 기말고사가 있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아마 수업을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한 번 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으니까 2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